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피커 세션으로 스피커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광현님 계신가요? 네, 광현님께서 발표를 하시면 여러분 오늘 대면 GTL 처음 하는 것도 마무리되니까 다들 조금 집중해서 저희 두 명의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칭 개발기획자의 프로젝트 진행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GDS 흡스 이번 기술 리더 진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제 양력을 약간 좀 자그마하게 써봤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삼성서울병원에서 SWS R&D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그다음에 현재 그로잉이라는 숭실대 창업팀에서 모바일 쪽 PM이랑 UI UX 디자이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PMPO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GDS 슈프스 리드를 맡고 있고요. 전에는 지금 여기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계신 걸로 아는데 UMC 홉스 리드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들을 조금 나열을 해봤어요. 옆에 ETC라고 써있는데 보니까 한 4-5개 정도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그래도 내가 했다라고 말할 만한 5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뭐길래 이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담당했던 직무들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브리핑이랑 그다음에 니스랑 그로잉 그리고 책갈피 오늘 한 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PMPO를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자분들도 계세요. 이 브리핑 어플리케이션 같이 개발하시는. 그리고 이제 잔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iOS 개발자로서 참여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럼 책갈피 오늘 한 줄은 제가 AWS 요소를 조금 많이 다뤘어가지고 DevOps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한번 포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그로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숭실대 창업팀에서 진행하는 건데 아마 12월 정도에 온보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정도에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총 2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단 한 가지 앞서서 여러분들 곧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젝트를 유지할지,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디어 메이킹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 메이킹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뭐 팀플이라고 하면은 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시죠. 그 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그리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조금 좀 더 확장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이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총 3가지로 조금 나눠봤어요. 첫 번째, in moment.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딱 야, 나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in time. 시간에 쫓겨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돼? 아니면 언제까지 팀플이 마무리인데 이때까지 아이디어가 나와야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것 같아. 이걸 인타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인팀은요, 팀으로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토이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창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타임으로 딱 정해놓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인 모먼트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정말 행운이죠. 최고죠. 어떤 프로젝트 해야 되겠다고 딱 생각이 났으면은 그냥 그거대로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경우죠. 우리가 시간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아이디어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가 바쁘고요. 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주제를 정할 때 하나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입니다. 절대로 뭐 왕도나 정답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내는가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일종의 방법론적인, 팀으로 진행할 때 방법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찾기를 일단 하는 건데 또 똑같은 소리 하겠네. 또 문제를 찾아야 아이디어를 나올 수 있고 그 아이디어가 나와야 또 그 해결책을 생각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뭐 UI, UX를 만들고 뭐 하겠네? 약간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초록색 친구라고 할게요. 이 초록색 친구는 등하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저한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네. 등하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 학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구나 너가. 야, 차를 사거나 자취를 하세요. 끝? 해결. 아니죠. 이렇게 해결될 거면은 사실 물어본 걸까요? 아니겠죠. 현재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친구는 자동차를 사거나 자취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라서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아빠, 이 한국 교육 체계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딸이 이거 수학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나 수학 포기할래. 수학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딸이 정말로 수학을 막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걸 텐데 아빠는 그래서 물어봤대요. 딸한테.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면은 자기는 그냥 수학이 싫대. 그냥. 수학 곱하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누기가 뭔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그날 수학 시험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싫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죠? 수학 시험을 못 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때 이 문제가 뭔지보다는 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뭐지? 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만약에 등하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이에요. 사실 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등하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러면 야, 넌 등하교 시간이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문제야. 일단 너가 등하교 시간에 할 거 없이 핸드폰만 봐. 핸드폰만 보니까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뭐 1분에 하나씩 올라오나요?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며칠에 한 번씩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유튜브 더 이상 볼 게 없네. 나는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이 사람이 왜 안 올릴까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나 등하교 시간이 너무 길구나. 이런 생각까지 도달을 하고 그 뒤에 결국에는 등하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들은 뭐죠? 이게 다 문제죠. 이것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이 문제들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이번에 17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럼 17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완전히 만들 수 있어요? 풀리하게? 완전 만약에 뭐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분쟁을 없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 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원인이 되는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케이스를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야, 핸드폰 말고 다른 걸 해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좀 유효성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제가 한번 버스에서 이제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현타가 온 게 문제다. 야, 근데 저거 보니까 다른 데로 집중을 돌리는 거죠. 야, 이번에 스레드라는 어플이 생겼던데 거기에 또 이상한 애들 많던데? 재밌겠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 생각이 다 드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야, 너 알고리즘 문제 풀어봐. 이런 식으로 아예 관심을 또 돌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취를 하세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요. 조금 해결책으로서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단계별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제 생각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할 때 항상 좀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의 문제가 이래서 발생하는 건가? 저래서 발생한 거야? 이 말은 왜 나왔지? 저 말은 왜 나왔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포맷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팀적으로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하자고 하면 다들 어떠신가요? 저희 경험담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봅시다 이러고서 다 같이 모였는데 다들 이제 얼굴만 밝아요. 모니터 보고 있어가지고 다들 모니터만 밟고 보고 있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다 이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음에 뭐 얘기하면 그거 이미 있는데요. 항상 그러죠. 막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없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럼 세상에 없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점점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말과 함께 얼굴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경록님이라고 여기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 담당이라면 진짜 이상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요. 평양냉면만 있는 음식점을 만드는 어플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면 이 전체적인 아이디어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는 아이디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만 나오면 그 뒤로는 어떻게든 얘기가 될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엄청나게 나쁜 아이디어더라도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이 노랑, 초록, 파랑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건 조금 안녕하세요. 그건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건 조금이라고 말할 때 자, 반박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리가 뭐죠,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칙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예요. 진짜 막 저기 뭐 소가 코딩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까지 다 모으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런 얘기가 들면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갑자기 들게 돼요. 이제 저는 그냥 아이디어 하나 대충 내본 거죠, 딸깍.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야 저거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건 진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평양냉면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거라도 그래 저거보다 나을 듯?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물론 이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만 성립이 되는 말이긴 한데요. 최소한 저희가 이제 솔루션 챌린지를 진행할 때 GDSC 멤버분들은 다들 열정이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는데 누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 따라하고 있구나. 그럼 내 역할은 생각해야 한다. 뭐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결국에 중요한 건 위기감과 강제성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리는 강제로 해야 돼요.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어를 입으로 내는 게 굉장히 조금 꺼려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하거든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해요.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걸 필터 없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라는 말이 있죠. 브레인스토밍은 무엇보다 양이 우선이고 그것들을 합쳐가면서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시작하기 전에 개소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레이지 에이스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구글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구글의 이런 이 아이디어 메이킹 방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카드 게임이에요, 사실은. 크레이지 에잇이라는 카드 게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구글에서 만든 디자인 프로덕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이제 종이를 이렇게 반 접고 또 반 접고 반 접어가지고 8칸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저희 팀원한테 다 주는 거예요. 한 장씩. 그럼 총 한 사람당 8칸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1분당 하나씩 쓰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아까 전에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강화한 방식이죠. 강제성을 계속 부여하면서 아예 그냥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작성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근데 8개 다 못 채우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8개 다 못 채우면 채울 때까지 하던가 아니면 나온 것들 중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아무 생각이나 다 작성하는 게 이 크레이지 에잇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칸당 1분 다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라서요. 실제로 가장 잘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해요. 크레이지 에잇 어떠세요? 그냥 뭔 말인지는 알겠지 않아요? 뭔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어떤 프로세스예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예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러한 상황을 유도를 하는 게 바로 이 크레이지 에잇이라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렇게 작성만 한 것도 상위 10%입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번 해봤거든요. 한 2-3번 정도 해봤는데 여기 또 계시죠? 몇 분? 2개도 못 채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3개도 못 채우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만 다 쳐도 대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최소한 한 사람당 2개씩만 한다고 해도 팀이 4명이라고 치면 8개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그 뒤에 아이디어 컴바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들이 훨씬 더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양적으로 조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일단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주할 안 좋은 상황들, 여러분들이 마주할 얘는 왜 이러지? 라는 상황들을 조금 작성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다 겪어봤어요. 여기 써있죠? 뭐 연락을 받지 않는 팀원, 그다음에 굉장히 당당한 팀원, 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서버 API, 그다음에 뭐 드디어 연락을 받았으나 할 줄 아는 스택이 없다고 말하는 팀원, 그다음에 뭐 또 충돌난 GitHub 레포, 아니면 배포했더니 갑자기 오류나는 서버, 이런 다양한 에러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다 겪어봤는데요.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떠한 구조로 아니면 어떠한 포맷을 아니면 어떠한 툴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면접 봤을 때 기억나는 건 프로젝트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아니면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다 같이 처음 하는 프로젝트면은 아무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면역이 없습니다. 그거 원래 그래요. 그거 뭐 한 밤새야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한번 면역력을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맡길 건 맡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특히 좀 하시는 분들, 좀 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타적이신 분들이 계세요. 되게 막 내가 할 일이 뭐 한 50이 있으면은 한 20 해보니까 이거 잘 돼. 나머지 30도 한 내일 밤 정도 세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50을 해야 되는데 1, 2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 사람이?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물어봐요. 저 1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20 하셨던데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도와줍니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막 가슴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제 뇌도 녹아내릴 것 같고요. 맡길 건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모두 자기가 할 걸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남을 도와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말을 할 건데 정해진 작업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 작업 기간 내에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꼭 제 배꼽이 제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타적이신 개발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기적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제로 한번 프로젝트 진행을 어떤 식으로 아니면 어떤 걸 이용해서 하면 좋은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되게 우리가 일단 처음에 시작할 건 소규모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편하더라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막 여러분들께 여러분 WBS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와이어프레임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성 안 하면 개발자분들 서로 공유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다 기획자가 되시고 PMPO가 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개발자분들끼리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먼저 베이스를 쌓아놓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시간 단위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 일주일로 잡고 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1주차 회의 그리고 2주차 회의 이렇게 주차별로 대부분 회의를 진행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2주에 한번 보고 한 달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한 달 뒤에는 더 완성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만납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날 때 그 일주일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행되고 계신가요? 그거 아직 진행 중인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냐면 총 2개의 회의 단위로 나눴어요. 저는 하나는 스크럼 단위고요, 하나는 기획 회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추예요. 진행 상황이 어땠고요,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보이시죠? 진행 사항은 이렇고요, 앞으로 진행할 사항은 이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트러블 슈팅이 보일 텐데 이거는 되게 다양해요. 우리 내부적인 트러블 슈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적인, 예를 들어서 이거 백엔드에서 이렇게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거 왜 똑바로 안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트러블 슈팅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되게 공손하게 제가 그 API가 이거 구현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 서버분이 아니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트러블 슈팅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최소한 스크럼에서는 이런 구조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했어요, A라는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아니면 B라는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이 처리해 주시거나 제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다음 작업 기간 일주일 동안 이거 할 거예요 를 스크럼 회의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획 회의라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건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회의 한 후에 이제 아이디어를 주창한 그 당사자가 그럼 제가 이거 UI 좀 짜고 올게요. 그러고서 이제 UI를 피그마든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UI를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게 기획 설명이에요. 이거 여기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저렇게 움직여요. 원래는 이거 기능 명세서 작성하고 WBS 작성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작성해야 IA 작성하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작성하고 플로우 차트 작성하고 별짓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단순한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기획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획회의를 할 때는 우선 기획을 설명하고 그 뒤에 그걸 기반으로 개발자분들이 API 명세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스크럼 회의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다음 주까지 이것까지 해올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메신저인데요. 다들 슬랙 잘 보고 계시나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공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체크 표시가 띠링띠링띠링 올라오거든요. 근데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지를 조금 올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대부분 3가지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카카오톡, 두 번째는 슬랙, 세 번째는 요새 떠오르는 신성이죠, 디스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장단점을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프로젝트 진행할 때 카카오톡은 일단 모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사용이 굉장히 능숙해요. 파일 올리는 것도 간단하게 하시고요. 막 이모지 남기는 거, 공지 올리는 거 너무나 쉽게 다들 잘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스레드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미존재라고 써놨는데 있긴 하더라고요. 게시글이라는 형태로, 게시판이라는 형태로 있던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기능이 미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는 코드 스니펫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드 스니펫이 모자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작성하면은 코드는 코드로 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챗GPT 같은 것도 코드는 코드 표시돼서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코드 스니펫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톡에는 그런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슬랙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 스니펫도 가능하고 답변이랑 스레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 불사용 가능 보이세요? 저게 얼마나 괜찮은 친구냐면요, 깃허브에 풀 리퀘스트 올리고 깃허브에 커밋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림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 완료해가지고 커밋을 해서 푸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거기 딱 알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저 언제까지 완료했습니다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말을 해주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사용 가능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음성 채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잽을 파시거나 구글 미트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슬랙을 사용하신다면요. 마지막은 디스코드입니다.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도 보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뭐 코드 스니펫도 가능하고요. 음성 채팅이 되게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모지로 공감도 되고 게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용 있게 능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푸시 알림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내가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안 보면 어떤 사람이죠? 제가 차인 거죠. 근데 안 보면 나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카톡은 안 보면 나쁜 사람인데 슬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 슬랙 모바일 깔려 있으신가요? 지금 끄덕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꼭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GDSC니까. 그래서 슬랙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깔려 있으면 알림 안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좀 씹힌다라고 표현을 하죠. 알림이 가끔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1시간 뒤에 가던가.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저는 디스코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랑 카카오톡을 같이 쓰는 경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림 때문에. 아니면은 슬랙이나 카카오톡 또는 슬랙이나 디스코드, 뭐 슬랙이나 뭐 구글 미트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를 결합해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로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슬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슬랙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처럼 결국에 중요한 건 얼마나 팀원들이 사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답장이 가능한지를 유심하게 생각해서 팀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메신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은 목록화 툴인데요. 이거는 뭐 입 아프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사실 노션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막 구글 스프레드 시트도 쓰고 막 이러셨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은 만약에 뭐 지라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되게 많죠. 요새 제가 보는 건 뭐 먼데이인가? 뭐 그런 목록화 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라나 이런 거를 잘 쓰시는 분들로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노션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좋은 점은 노션 데이터베이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페이지 안에다가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웹 개발자 페이지예요. 그래서 웹 개발자 페이지에다가 제가 할 일을 작성을 해놨어요. 로그인 버튼 만들기, 뭐 로그인 텍스트 필드 만들기, 뭐 만들기, 뭐 API 연결하기, 뭐하기 이렇게 연결해놓고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스크럼 회의록에다가 올릴 때도 보여주면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하고서 아까 전에 웹 개발자 페이지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필터를 씌우는 거예요. 이거 진윤겸이 해야 하는 일만 딱 보여줘. 이러면은 되게 쉽게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진행 상황 공유랑 앞으로 할 일 공유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가장 적당하고 여러분들 개발하시는 것도 바쁜데 문서화까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 사용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애자일 방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들? 다들 막 애자일 막 다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요새 그냥 스타트업들 공고 보면은 다 애자일 방법론에 익숙하신 분, 애자일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돌아다녀보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애자일 방식이 잘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있었다.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그렇죠. 토스죠. 토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정말 애자일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막 4명, 5명으로 팀을 만들고 그 팀이 그냥 기능 하나 담당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개발해서 토스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하고 안 되면 빼고 막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요새 약간 영한 MG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간단한 작은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저는 애자일 프로젝트, 애자일 방식 방법론을 사용을 해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꼈던 바로는 애자일 방식은 저희 단기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애자일 방식은 결국에 어떤 방식이냐면요. 어떤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요. 그걸 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 보내기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을 업데이트 할 거고요. 뭘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리가 남아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처리해야 될 버그들이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모델이면 애자일 방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냥 그 기능 없애버리고 다른 기능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단기 프로젝트를 할 거면 업데이트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아마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프로젝트 한번 하고서 업데이트하는 경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하시는 구글 솔루션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고 대부분 끝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만들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로서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한 사회청년 CEO가 되겠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팀원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자일 방식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또 매일 스크럼을 해야 되고요. 매일 피드백하고 오늘 밤에는 재생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날 QA 해보고 만들었는데 이상해요. 그럼 다시 스크럼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진행하는 방식 그대로 최대한 기획과 디자인의 마무리를 지어놔요. 더 이상 여기에서 변하지 않도록 한 뒤에 개발을 하는 것이 개발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단기 프로젝트, 특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만한 프로젝트들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냐면요. 워터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그냥 문제 상황을 봐요. 자, 우리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볼까요? 자, 8개씩 써서 내세요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하나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디자인을 해요.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저렇게 만들면 되겠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스키마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끝. 이게 워터풀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사실 올드한 방식이에요. 대기업들에서 사용하는 탑다운 방식이라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뭐 밑에 사람들은 인권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불리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팀이잖아요.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거고 특히 대학교 단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단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수정사항이 없을 만큼 만들어 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개발하다 보면 수정사항이 무조건 생겨요. 하지만 애자일로 하는 때보다는 수정사항이 적게 생기고 여러분들이 때려칠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마무리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 보고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누가 본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사람들인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제가 만나본 디자이너분들은 대부분 본인을 스티브 잡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PMPO를 많이 했었는데 개발자분들은 저를 아주 놀고 먹는 놈으로 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걸 보면서 딱 들더라고요. 밑에 QA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어사이먼트라고 해가지고 뭐 버그 있거나 아니면 정해진 대로 구현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들은 어벤져스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팀 프로젝트 하면서 아마 느끼게 될 많은 다사다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PM 저거 묻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막 나중에 진짜 술 마시면서 고기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윤겸님 저 그때 진짜 윤겸님한테 치고 싶었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술 마시니까 그 얘기가 나왔겠지만 진짜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곧 솔루션 챌린지 팀 매칭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진행하시게 될 텐데 다음 달이에요 당장 여러분 거의 다음 달부터 거의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12월에 시작한다고 보시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곧 팀 프로젝트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래도 분란 없이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 구조대로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언제든 제가 여기 써놨어요. 제 이력이랑요 전화번호랑 이메일이랑 깃허브인데요. 깃허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팔로우만 눌러주시면 제가 마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애자일 방식론하고도 약간 맞아 떨어지는 말인데요. 완성은 없지만 성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든 저희가 완성한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부담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든 이거 우리가 완성했어요 이 말은 그냥 완전 깨끗한 옥구슬 같은 느낌이잖아요. 완전히 이게 버그도 없고 그냥 배포만 되면 완전 대박이 날 거예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성취에 있지 않나 완성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성도랑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GDSC 글로벌 죄송합니다 GDSC 솔루션 챌린지로 구글 솔루션 챌린지로 완성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의 완성과 여러분이 개발자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발자로서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로서 기획자로서의 성취를 느끼셨으면 하고요. 언제든 저는 전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톡이나 슬랙 DM도 제가 아마 몇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좀 늦게 봐요. 밤 11시 막 이럴 때 봐가지고 만약에 좀 급한 일이다. 윤겸님 제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팀원이 연락이 안 돼요. 아니면 팀원이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당당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서.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같이 고민을 해볼까요? 일단 그분을 제명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 여기까지 되게 길게 했는데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마 계속 앉아 계시느라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다들 서로 얘기하시고 이러시면서